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년 10월 14일 1교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설정인데요. 레이어 설정은 아시다시피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에 따른 굵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색상을 주기 위해 굵기를 줘서 잘 보이기 위해 해놓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 스타일입니다. ST 엔터를 치시고 굴림으로 사용해서 적용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수 스타일입니다. 모디파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탭에 노란 색상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꺾인 치수로 인해 ISO 스탠더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핏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기에 스케일을 2로 바꾸시면 되고요. 현재 기본 설정으로 내비두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대표 레이어 외형선으로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폴리곤을 먼저 작업을 해볼 겁니다. 반지름 50짜리를 먼저 그려주신 후 폴리곤 기능을 써서 오각으로 센터를 찍고 레저번으로 해서 커서를 아래쪽으로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폴리곤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은 레이어를 가상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 라인으로 기역자를 동떨어지게 하신 후 꺾인 선으로부터 45도 각도로 쭉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폴리곤으로 인해서 전체 길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면도에 95라는 수치와 21mm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객체 폭발을 사용해서 간격 띄우기 21mm로 간격을 띄워주시고, 라인을 요 센터에서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 간격 띄우기 95mm로 이렇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 정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상선으로 인해서 연장을 끝까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상선에 대한 레이어를 잠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 선은 별도의 숨은 선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LTS 가중치를 써서 0.5 정도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맨 왼쪽 선을 끌어다가 만들어 주시고, 맨 오른쪽 선을 끌어다가 만들어 준 다음 전체 길이 103mm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에서 길게 뽑으시고 교차점으로부터 쭉 내리신 다음 정면도의 밑바닥과 꼭대기를 끌어다가 선정리를 해서 이렇게 간소화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형선도 선이 많기 때문에 치수 레이어로 진행을 해서 좀 더 보기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면도인데요. 레이어를 잠시 여기 가상선 레이어를 불을 켜도록 하고, 그래야 센터 선을 찍기가 좋을 겁니다. 아래로 25mm를 내려가신 다음 이 끝에서 30일짜리를 그린 다음에 요 선은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가상선 또한 다 썼기 때문에 라이트를 끄도록 하고 선 정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완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면도입니다. 우측면도에서도 60mm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주시고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교차점 찍어주시고 카피를 하신 다음 마이너스 64도로 틀어주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다른 길이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창 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의 끝에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끝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쓰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이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이 선에 35mm로 간격을 띄워주신 후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은 숨은 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요 선도 작업을 하고 싶다면 창 틀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보기 좋게 메모장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고 요 선을 그대로 알고 싶다면 쭉 따라가다 보면은 요 끝에 이 끝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요 끝에를 끌어다가 불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부분만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 선은 역시나 정면도를 끌어다 올 수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쪽 모서리 부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을 끌어다가 그대로 올 수 있는데 다만 요 선과 요 선은 현재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워져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에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22mm와 65mm가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자면 22에 65mm를 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서 내려오고 이쪽도 끌어와서 내려올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 정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또한 이 선도 만약 모른다면 창틀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 이 모서리를 끌어다가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측 면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 모서리를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는 선으로 이렇게 우측 면도 또한 완성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심선을 그려야 되겠지만 지금을 하면은 오히려 선이 많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중심선은 나중에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평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냐면 바로 뺑뺑이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천천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요 두 가닥의 선이 너무 길게 뽑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잘라서 표시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죠. 역시나 만약 모른다면 메모장을 활용하겠습니다.
메모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보면 위에서 아래로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여기 끝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끝 포인트는 요 선과 요 선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포인트를 끌어다가 쭉 올라오시고 이렇게 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도 선 정리를 좀 해서 이 표식을 이렇게만 남기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기 포인트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뺑뺑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모서리에 해당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와 이쪽 포인트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라인으로 포인트를 끌어서 올리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우측면도에 두 군데의 모서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차점마다 올리시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서로 크로스돼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모서리에다가 표식을 남기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끝에 있는 포인트를 끌어다가 교차점으로 오게 되면 이쪽에 따른 교차점에도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라인으로 연결하게 되면 원하셨던 이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포인트를 알고 싶냐면 저는 이 친구가 됐다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이쪽 모서리가 해당됩니다. 역시나 뺑뺑이를 돌리시면 됩니다. 이쪽을 끌어다 올리시고 이쪽에 쭉 가게 되면 이렇게 꺾이는 모서리와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거는 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얘는 일자로 떨어지는 녀석입니다. 모서리에 해당된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러기에 여기 있는 포인트를 끌어다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교차점에다가 표식을 남기시고 아까처럼 두 가닥은 필요가 없으니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쪽 또한 교차점으로 끌어오게 되면 여기에 동일하게 교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여기의 포인트는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 포인트가 일로 가는 것을 알고자 해당하는 모서리를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이 모서리를 가리킬 수 있고요. 이쪽 모서리를 끌어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만나는 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알고 싶은 거는 이쪽 포인트인데 이쪽에 해당하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다가 표시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여기에 해당하는 모서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여기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쪽 모서리를 끌어다가 오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 원하는 곳이 여기, 그러니까 이쪽 모서리에서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 모서리는 되게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포인트는 아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결국 이쪽 모서리가 끌어다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이미 선이 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모서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서리는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이쪽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쪽을 끌어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에 어떤 선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인데 여기는 연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이렇게 와서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창틀을 쓴다 한들 보시면은 이 해당하는 이 정보를 찾기에는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해결하는 방법, 물론 투상을 하면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 모서리보다 조금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서리보다 조금 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다가 교차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끝에 만나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요 모서리에 대한 정보로서 이렇게 끌어와서 교차점에 이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필요없는 선들은 모두 지우도록 하고 결국 여기는 외형선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숨은 선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하냐면 여기에 모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모서리는 그대로 내려오면 이쪽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끌어다가 올라오고 이쪽을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해당하는 모서리 이쪽 포인트 먼저 체크. 자, 두 번째는 이쪽 모서리를 가져와서 교차점으로 체크.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선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렇게 만나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대한 포인트는 숨은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요소입니다. 자, 이제 여기 모서리를 찾아볼게요. 이 모서리는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요 모서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모서리를 끌어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쪽 포인트도 나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모서리도 있죠? 여기 끌어와서 교차점으로 왼쪽 여기 마지막 요 포인트죠? 이 포인트도 쭉 가게 되면 이쪽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 모서리가 일로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 외형선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요 모서리는 이쪽으로 달라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구간을 숨은 선으로 바꾸게 되면 보시는 문제 도면과 같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이쪽으로 쭉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구간은 숨은 선으로 또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선도 일단은 숨은 선으로 하고 여기 일부분은 조금 있다가 외형선으로 바꿀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여기 모서리를 찾아볼 겁니다. 이 모서리도
아까 전에 요 모서리였거든요. 제가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한 군데를 안 한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 했었고요. 요거 했었고요. 요거 했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드 포인트가 찍히는데 교차점을 제대로 찍어서 올라와 주시고 교차점으로 그대로 와서 여기 해당하는 모서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타원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동일하게 원을 그리시고 수평 무한선, 수직 무한선 그려주신 후 각이 진 면인데 바로 이 선입니다. 이 선을 늘리신 다음 수직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끌어다가 수평으로 세 개를 해주게 되면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타원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필요 없는 선을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커트를 할 수 있고요. 일단 숨은 선으로 전체적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모서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쪽 끝에 사분점에서 올라가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레이어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그리고 이 구간은 이 부분만 외형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심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으로 일단 그리시고 조금 늘리시고 조금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감점입니다. 자, 여기는 레이어 가상선을 살리도록 하고요. 라인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조금씩 늘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 조그마한 원에도 이렇게 늘려주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서 라인을 끌어다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어는 치수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치수 기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 104, 22, 65, 50, 31, 25, 95를 해주시고 이쪽 치수 기입은 정렬 치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직각도가 떴을 때 클릭해 주시고 뽑아 주십니다. 여기서는 보조선을 숨기고자 선택을 해서 특성 또는 프로퍼티스를 눌러주시고 EXT 라인 1, 2번 중에 하나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번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을 끄고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 64도 60 여기도 정렬 치수를 사용할 거고요. 특정 모서리와 직각도를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이 친구는 속성, 특성을 들어가셔서 EXT 라인 1, 2번 둘 다 오프를 해주셔야만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하단에 배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배치를 안 하시면 실격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